이번 시간에는 분모의 유리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리화라고 하면 될 화자입니다. 즉 분모가 유리수로 되게 하는 것을 유리화라고 하고, 루트 2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나눗셈식으로 하면 1 나누기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1 나누기 1.414 해서 이게 무리수로 끝이 없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분모가 유리수면 나눌 수 있을 텐데, 유리수로 고치는 방법을 알아보면 루트 2분의 1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모 루트 1을 유리수로 바꾸려고 하면 루트 1을 하나 더 곱하면 되죠. 그래서 분수를 분모만 곱하면 안 되니까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이 곱해야 되죠.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면 같은 크기의 분수가 되니까 분모는 제곱수가 되어서 유리수인 2로 바뀌어지죠. 그러면 분모 분자에 같은 무리수를 곱했기 때문에 분모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모를 유리수로 고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유리화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유리화는 분모의 같은 크기의 무리수를 곱해서 유리수로 바꾸는 것을 분모 유리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분모가 근호를 포함한 무리수일 때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각각 곱해서 사실은 같은 무리수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분모를 유리수로 고치는 것을 분모 유리화라고 한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a와 b가 각각 양수일 때 루트 b분의 루트 a로 무리수로 나타난 분수인 경우에 분모의 같은 무리수를 곱해서 제곱수로 만들어서 근호를 벗겨낼 수 있게 만들면 유리수가 되죠. 분모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분모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루트 2분의 루트 7은 분모인 루트 1을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서 분모를 루트 2의 제곱수로 바꿔서 2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유리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과 같이 3 루트 6일 때 루트 6만 아래 위로 같이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6이 밖으로 나와서 3, 6, 18분의 루트 30이라는 유리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이제 앞에서 유리화를 알아본 것을 이용해서 분모를 유리화를 해봅시다. 문제 6분의 1번을 보면 루트 3을 곱하면 되죠. 분모 분자에 각각 루트 3 곱하기 루트 3, 1 곱하기 루트 3을 하면 분모는 루트 3의 제곱이 되니까 3으로 나와지죠. 그래서 분자는 루트 3이 되고, 그래서 3분의 루트 3이 유리화를 한 값이 됩니다. 2번은 루트 2를 아래 위로 곱하면 되죠. 루트 2에다가 루트 2분의 루트 3인데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2를 곱하는 거죠. 그럼 루트 2가 2개니까 2로 나오고, 루트 3 곱하기 루트 2는 사실은 루트 안에서 3 곱하기 2가 돼서 6이 되죠. 3번은 루트 5를 곱하면 되겠죠. 루트 5분의 3 루트 2인데 루트 5를 분모 분자에 하나씩 더 곱해서 분모를 루트 5의 제곱이 돼서 5로 만들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3 루트 2호 10이 되겠죠. 4번도 유리화를 해보면 3 루트 5분의 5 루트 6인데 루트 5를 하나씩 곱합니다. 분모 분자에. 그러면 분모는 3 곱하기 5가 되고 분자는 5 루트 5, 6, 30이 되죠. 정리를 하면은 이런 경우에 분모 분자에 5가 있으니까 약분이 되죠. 그러면 3분의 루트 30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소통 문제인데, 다영이와 승빈이는 루트 27분의 7의 분모를 유리화하려고 한다. 두 학생의 방법을 비교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럼 왼쪽은 다영이인데, 다영이는 분모와 분자에 각각 루트 27을 곱하면 하고 이야기를 했고, 승빈이는 그게 아니고 루트 3만 곱하면 되지 않느냐. 자, 그래서 루트 27분의 루트 7을 분모와 분자에 각각 루트 27을 곱해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루트 27.
그럼 계산하면은 분모는 27이 되겠죠. 분자는 루트 7 곱하기 루트 27이니까 루트 7 곱하기 루트 27은 루트 안에서 9 곱하기 3, 즉 3의 제곱 곱하기 3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27분의 9는 밖으로 나와서 3이 되죠. 그래서 3 루트 7 곱하기 루트 3.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3, 9, 27이니까 9분의 루트 3, 7, 21이 되죠. 자, 그런데 승빈이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루트 27분의 루트 7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루트 27은 왼쪽에서 본 것처럼 어때요? 3 루트 3이죠. 그래서 3 루트 3분의 루트 7이 되니까 이 간단히 고친 식에서 보면 3 루트 3이 있으니까 루트 3만 곱하면 분모의 무리수 부분만 유리수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분모 분자에 루트 3을 곱하면 이 식도 역시 3, 3은 9분의 루트 3, 7, 21이 되죠. 그래서 다영이와 성빈이의 결과는 보니까 같지만 계산이 어때요? 루트 27 바로 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루트 3만 곱하는 것이 조금 더 간편하다고 또 편리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또 더 복잡한 수면 더욱더 이 분모를 간편하게 고친 다음에 거기에서 무리수 부분만 분모 분자에 곱하면 유리하게가 더 쉽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로 만나는 수학을 한번 읽어봅시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사람들은 채공시간을 늘리는 데 관심이 많다. 채공시간은 공중에 떠있는 시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공중에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뛰어오르는 능력을 길러온 농구 선수나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은 수직으로 뛰어오를 때 중력을 거슬러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보통 높이 뛰는 사람은 공중에 머무르는 시간이 2초 이상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는 제법 오래 머무는 것처럼 느낀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채공시간은 수직거리와 관계 있는데 수직거리라고 하면 뛰어오르는 높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수직으로 0.5m 이상 뛸 수가 없고 수직으로 뛰어오른 거리의 세계 기록도 즉 높이 제자리 높이 뛰기죠. 1.25m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제 물리학적으로 조사하여 보면 올라가는 시간과 수직거리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자, 그거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D는 거리라는 디스턴스 약자를 썼는데 사실은 H라고 쓰면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높이입니다. 높이. 2분의 1 GT제곱. G라는 것은 이때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공중에서 떨어뜨리면 그게 계속 속도가 증가하죠. 왜냐하면 지구 중심에서 인력으로 당기는 힘 때문에 그게 중력 가속도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집니다. 그게 약 1초에 9.8m씩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GT제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2분의 1의 가속도, 중력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데 중간에는 어때요? t를 구하니까 t제곱은 하면 분모 2는 왼쪽으로 가서 곱해지고 2d가 되고 그 다음에 g는 어때요? 분모가 되겠죠. 곱해진 거는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루트를 씌워서 제곱근을 구하면 양의 제곱근이 루트 g분의 2d가 나옵니다. 이때 d라는 것은 수직거리 또는 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올라가는 시간, 중력 가속도. 이걸 넣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뛰어오르는 수직거리를 만일에 제일 세계적으로 기록이 1.25로 알려져 있으니까 1.25m를 계산해서 오래 있는 거를 최대한 집어넣더라도 채공시간은 9.8분의 2 곱하기 1.25가 되어서 곱하기 2초로 이를 계산해 보면 실제 값이 대략 1초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서 머무르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땅에 떨어질 때까지 1초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을 한번 보여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리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